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광입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독재 통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면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독재 체계에 어떻게 잠식당하는지 생생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홍콩을 남한이라고 설정해 놓고 중국과 닮은 꼴이 북한이 전체주의 독재가 어떻게 남한을 침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대안을 찾는 매우 흥미진진한 실험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저희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인 6월 30일 전격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에 돌입했습니다. 아마도 자유 홍콩인들의 극렬한 저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하나 강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상을 보는 태도가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작금에 불거진 홍콩 문제를 인권 탄압의 문제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홍콩 자유지대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통치나 공안 문제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앞서서 언급하였지만 중국이 사상과 이념, 가치관이 전혀 다른 자유분방하고 다루기 힘든 자유 홍콩인 중국화하기 위하여 어떤 폭정을 실시할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저항에 부딪히고 종당에는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각에서 홍콩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서슬퍼런 칼질을 해대도 홍콩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체주의 독재에 길들여져 45년을 살다가 자유로운 한국인이 된 것이 꽤 되어서 16년 이상 이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지속해 오고 있으니 남한에서는 일상이고 당연시 되고 있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중국의 홍콩 완전 강점을 반면교사로 남한 적화 통일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말들을 실제적으로 예단하고 또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아주 주요한 이 우민화 실험으로서 홍콩 사태의 모든 과정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또 연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반증으로서 오늘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에서는 홍콩 관련 기사를 2건씩이나 신속히 냈는데요. 기사 제목이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공세는 실패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 채택입니다. 기사 내용은 홍콩 안정을 위한 중국 인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재북 당시 일한 곳이 당학교입니다. 당학교는 북한이 주한과 지방의 당과 국가 청년동맹의 간부들을 육성하는 당 간부 양성 기관입니다. 동시에 현직 간부들을 재교육하고 장교 이 제대 군인들의 사회 정착 교육을 담당하며 주요하게는 남한이 적화 통일에 일약할 남조선 후비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특별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 연구원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남한을 무력 통일 내주는 흡수 통일하였을 때 남한 국민들을 짧은 시간에 북한 체제에 동조하게 하고 순응하게 만들며 결과는 순항양으로 만들겠는가 하는 이 우민화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핵심은 남한 국민들의 인간 개조 가능성 문제입니다. 즉 남한 사람들은 5천만 개개인이 제각각의 개성이 있고 저항의식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열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중심주의가 몸에 배일 대로 배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과연 북한식으로 사상개조, 인간개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한 사람들을 어떻게 북한 주민들처럼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흥이 나서 하고 고분고분하며 어떤 고통도 묵묵히 감내하며 시키면 시킨 대로 군말 없이 따르는 인간 로봇처럼 만들까 하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락에 연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만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을 실질적인 사회 실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담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북한이 원하는 바로 그 중대한 사회 실험이 중국이 홍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홍콩 사태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폭정에 대한 홍콩인들이 저항의 정도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99년은 영국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리고 23년은 중국의 일국 양원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남한 국민들 못지않게 자유민주주의에 체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누차 본 것처럼 홍콩 청년들과 시민들 이 정의감이 대단히 높고 매우 행동적입니다. 그들이 사상과 이념, 가치관과 자유의식이 중국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남북한 사람들이 머리 통속이 다른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 자유분방한 홍콩인들을 인권이 사각지대이고 또 덜 풍요롭고 정부 비판도 어렵고 구글 등 인터넷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갖은 불편함과 한밤중 언제든 정보기관인 안전부에 잡혀갈 수 있는 신변의 위험을 묵묵히 간수하며 살아야 하는 중국인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즉 어떤 몽둥이를 들 것인가? 우미나 정책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처음부터 이 깔고 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소름이 돋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폭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부적으로 볼 때에는 인권 탄압으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의 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홍콩 보안법이 아니겠습니까? 홍콩 보안법에 쓰여 있듯이 홍콩에서 무력을 행사하고 유혈 진압도 꺼리낌 없이 감행하기 위해서 국가보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보안법은 국가분열, 정권의 전복, 테러 행위, 애국과 결탁한 안보 위협 범죄 이 등 4가지 범죄의 정의와 형량을 담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입법회 건물을 점거할 때는 정권 전복 제목이 정의됩니다. 홍콩 독립 이런 깃발을 들고 시위에 참석하면 국가 분열죄로 처벌됩니다. 홍콩 주민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참으로 간교합니다. 북한도 조카 통일 이후 남한 국민의 우민을 위해서 맨 처음으로 이런 형태의 국가보안 관련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발표되면 점령지의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탄압하면 어떤 저항이 있을지 먼저 예행시험을 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중국은 어제부터 홍콩 주둔 중국군의 전시동원 폐쇄령을 내리고 저항 지도자 테러를 연상하는 중국군 저격병의 훈련을 TV로 계속 생중계하고 있으며 홍콩 경찰과 중국에서 파견된 치안 정예 부대들까지 투입해서 사실상 홍콩인들이 저항을 초기 단계에서 박살내려고 유혈적 강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 홍콩인들 저항 만만치 않습니다. 공룡 같은 중국이 무소불위의 공산 독재 적수공권으로 완강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콩 보안법 무효화를 부르짖으면서 극렬 반대하는 시위가 장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독재 정권에서 나온 악법이고 인권 말살법이다. 이 법을 완강히 반대하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홍콩인들은 극도의 고립과 테러, 내부 갈등, 공산당의 속임수와 커다란 몽둥이에 그 저항력이 점차 감소하고 나중에는 진압당하게 될 것 같아 참 걱정입니다. 두 번째로 폭정 뒤에 주게 될 당근의 효과입니다. 중국은 홍콩인들이 저항을 깔아뭉개고 나서 다음은 폭압의 후유증을 잠재울 프로파간다와 당근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산당은 탁월한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당근 중에서도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소수의 홍콩인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가분한 특혜를 주고 그들을 내세우고 홍콩의 중국화를 찬양하러 접어들 것입니다. 북한도 이미 다 짜나온 대남선전 교류가 있고 이미 6.25 전쟁 시기에 남한이 해방지구에서 적색화를 통해 쌓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깊이 주시할 것입니다. 셋째로 북한이 주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과 여론 행태일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웃에서 벌어지는 일에 아무래도 관심을 돌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엽기적으로 악용하여 중국은 그동안 미루어왔던 홍콩 보안 바로 지금 채택하고 총칼로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 정도가 좀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고 기타 나라들은 체면치레 정도이거나 아예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도 높은 경제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지금의 홍콩 사태에서 힘을 얻고 남한 국민 우민화 정책의 비전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이 가장 약한 고리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공략하여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전략을 구사한다면 남한 국민 우민화 못할 것도 없다고 아마 격앙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화 통일이나 우민화 정책을 통해 남한을 병탐하려는 그런 욕심, 그것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야, 북한이 망할 날이 박두에 있는데 남한을 먹기 전에 그들 존재 자체가 어렵겠는데 뭐 그런 걱정이냐. 그런데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이 하는 꼴이 바로 그 꼴입니다. 그냥 가만두어도 자업자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북한인데 근데 그들과 또다시 평화통일을 운운하며 망해가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저렇게도 안달입니다. 북한은 일단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면 기회가 많습니다.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핵이라는 무서운 흉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휘둘러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친북 정권을 공갈 협박해서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만 하면 적화 통일의 발부릉선을 넘은 것으로 됩니다. 혹시나 당신 국력으로 치면 북한이 우리한테 잽도 안 되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핵을 손에 넣은 북한은 국력이고 피플 파워고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남한이 눈부신 경제 보물이 그들의 눈에 딱 비춰오는데 그것만 차지하면 만사가 다 풀릴 것 같은데 물에서 건져 살려낸 자에게 보이는 것은 구해준 사람이 보따리뿐인 것과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가 김정은이라고 해도 미국만 나가면 이 정부와 그리고 또 이 정부를 지지하는 77%의 지지자들은 북한이 시키지 않아도 지들 스스로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주의를 자초해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이 재부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는 글자는 같지만 그 단어를 함께 외치는 남북한이 머리통속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로 평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조카통일 내지는 흡수라는 커다란 이 지옥의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 앞에다가 아름다운 평풍을 세우고 그 평풍 위에다가 평화통일이라고 써놓고 남한이 이 평풍을 넘어서 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홍콩 사태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남한의 통치력을 행사할 때 먼저 북한보안법 따위를 발령하고 저항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중국에도 없는 그런 정치법 수용소와 고사총 처형을 날밤이 새도록 해대면 총구 앞에서 의연하고 태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6.25 때처럼 프로파간다를 포함해서 온갖 심리전을 들이대면 개인 중심주의에 심취된 남한의 자연인들은 누구라 없이 그 몽둥이와 당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몰라서 평화통일을 마치 필생의 사명처럼 여기고 분수탕을 피우는 건 이해되지만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과 세계의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속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데도 끝까지 북한이 평화통일 농간에 놀아난다면 이것은 이 소중한 대한민국과 귀중한 국민들을 북한이라는 범의 아가리에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최대의 매국 배족 행위이며 파국적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